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전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랩뷰의 이제 새로운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랩뷰 NXG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셔널 인스트루먼트라는 회사가 랩뷰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1986년도에 이제 처음 출시를 했고, 그게 이제 계속 유지가 되다가 현재는 이제 패러렐하게 기존의 랩뷰 소프트웨어와 랩뷰 NXG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병렬로 이제 개발해 오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이제 랩뷰 NXG로 이제 통합되는 형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랩뷰 NXG로 갈아타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랩뷰 NXG에 대해서 틈틈이 이제 제가 스터디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번이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랩뷰 NXG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랩뷰 NXG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내셔널 인스트루먼트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다운을 받아 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작년까지 해서 랩뷰 NXG가 4.0 버전이 나왔습니다. 랩뷰 NXG는 이전에 랩뷰 NXG 소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도에 처음으로 1.0 버전이 나왔고, 현재 4.0 버전까지 나온 상태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랩뷰 NXG를 설치를 다 하신 다음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처음 화면이 있는데, 이제 지금 보여주고 있는 화면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이제 VI를 만들겠다고 정의를 한 상태에서의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랩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프론트 패널과 블록 다이어그램이 이제 새 VI를 만들겠다 그러면은, 프론트 패널과 VI 그 블록 다이어그램의 두 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됐죠. 그런데 랩뷰 NXG 같은 경우는 기본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이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의 왁구가 잡혀 있는 상태고, 하나의 VI를 만들 때 이게 이제 프로젝트 파일 형태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는 트리 구조 형태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 파일과 VI의 어떤 그 트리 구조 정보를 나타내고 있는데, NXG 같은 경우는 확장자가 GVI입니다. 그래픽 VI의 약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확장자는 이제 GVI가 되겠고, 네, 그래서 이 왼쪽에는 이제 그 어떤 프로젝트의 트리 구조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고, 이 가운데가 이제 워크스페이스가 되겠는데, 워크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프론트 패널과 블록 다이어그램 그리고 이제 그 아이콘을 수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탭 형태로 해가지고 이동을 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지금 디폴트로는 패널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프론트 패널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이어그램을 선택하게 되면은 블록 다이어그램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은 그 VI의 오른쪽 상단에 아이콘 모양을 이제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아이콘을 편집하실 수가 있는데, 이 아이콘을 편집할 수 있는 패널을 제공을 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랩뷰하고 좀 차이점은 이렇게 워크스페이스가 딱 픽스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쪽에 왼쪽에 이제 세로 방향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는 이제 패널을 선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보입니다. 근데 이건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프론트 패널에서 우리가 제공했던 게 컨트롤 팔레트죠. 그래서 컨트롤 팔레트의 함수들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을 앞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것을 클릭을 했을 때는 이제 서브 함수들을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뒤로 가보시게 되면은 지금 프론트 패널을 선택한 상태에서 0.1이라고 하는 거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건 이제 숫자형 컨트롤이나 인디케이터를 내가 운영할 수 있다는 걸 표현하고 있겠고, 이렇게 이 오른쪽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컨트롤과 인디케이터를 보여주고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 다이어그램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쪽이 이제 함수 팔레트에 해당하는
아이콘, 대표 아이콘들이 보이게 되겠고, 각각의 아이콘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서브 API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랩뷰 NXG에서 달라진 부분은 기존의 랩뷰하고 동일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형태만 바뀐 거죠. 그런데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자, 그래서 기본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이 생겼고요. 그리고 VI 실행 버튼이라든가 뭐 정지 버튼 같은 연속 실행 이런 것 같은 거는 이쪽 왼쪽 상단에 자, 아이콘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의 숫자형 컨트롤을 지금 가져온 상태죠. 하나의 숫자형 컨트롤을 가져오시게 되면은 이 오른쪽 화면에 보시게 되면 처음에 아무런 컨트롤이나 인디케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이 아이템에 해당하는 정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 숫자형 컨트롤 하나 불러오신 다음에 이걸 선택하시게 되면은 숫자형 컨트롤에 해당하는 아이템 편집을 할 수 있게끔 이 오른쪽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뭐 프로퍼티를 해서 그 기존 랩뷰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퍼티 창에서 각종 속성들을 변경할 수 있었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오른쪽에 아이템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이용을 해서 속성을 변경하실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뭐 패널이라던가 그 다음에 문서 정보도 여기에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랩뷰 NXG를 접했을 때 이전 강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비주얼 스튜디오의 그 왁구가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비주얼 스튜디오도 비슷하게 이 왼쪽에는 이제 트리 형태로 해서 어떤 파일 정보들을 표시해 주고 있고, 이 가운데에서는 이제 그 코딩할 수 있는 워크스페이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오른쪽 같은 경우는 기타 다른 뭐 펑션 정보라든가 기타 다른 정보들을 아니면 뭐 속성들을 변경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랩뷰 NXG도 다른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과 유사한 형태로 제공이 된다는 느낌을 좀 받았고, 그리고 랩뷰를 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약간 좀 부담스러워 하지 않을까 하는 좀 걱정도 좀 생겼습니다. 기존의 랩뷰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의 VI를 딱 생성을 하게 되면은 프론트 패널과 블록 다이그램만 딱 생겨서 좀 뭔가 좀 직관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수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 새로운 이제 이 NXG 같은 경우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약간 복잡하다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약간 걱정이 좀 앞서게 됐고요. 그런데 이제 랩뷰를 사용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쉽게 적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론 이 정도로 마치겠고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미리 이 랩뷰 NXG를 실행을 해 놓은 상태고요. 처음 화면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풀다운 메뉴에서 자, 새로 만들기에서 VI를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자, VI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창이 뜨죠. 그래서 좀 전에 이론에서 보셨다시피 이 왼쪽에는 트리 형태로 어떤 파일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자, 랩뷰 NXG 같은 경우는 내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어떤 시스템 디자이너라는 걸 이용을 하셔가지고 블럭 개념으로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각종 하드웨어들의 구성도를 운영하실 수 있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자, 그리고 자, 기본으로는 함수.gvi라고 하는 하나의 VI가 자동으로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이름 바꾸기를 하신 다음에 뭐 더하기라고 해볼까요? 더하기라고 해보겠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름이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 자, 그리고 이제 저장하실 때 보면은 모든 자, 모드 저장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의 GVI를 저장할 때는 컨트롤 S지만 이 프로젝트의 모든 걸 저장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컨트롤 시프트 S입니다. 그래서 또 컨트롤 시프트 S 누르시게 되면은 저장 경로를 지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디폴트 경로로 자동으로 저장이 됐네요. 그래서 별표 모양이 없어졌죠. 그래서 자, 디폴트 경로는 다음과 같이 경로에 이제 생겼고요. 자, 더하기.gvi를 보시게 되면은 현재는
자, 패널이 이제 프론트 패널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컨트롤 팔레트에 해당하는 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0.1을 눌러볼까요? 눌러보면은 다음과 같이 숫자형 컨트롤이나 인디케이터에 해당하는 걸 제공하고 있고요. 자, 트루 펄스를 누르면 이제 불련 관련된 정보가 있죠. 다음은 자, 텍스트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그래프와 차트, 그 다음에 배열 관련된 정보도 있고요. 자, 다음은 선택자라고 해서 열거형 컨트롤이나 이런 게 여기 있네요. 자, 그리고 클러스터도 있고요. 자, 탭 컨트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 비전 이미지도 여기서 바로 불러다 쓰실 수 있게 제공하고 있네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각종 장식들을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자, 다이어그램을 가보겠습니다. 다이어그램을 가게 되면 이건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하고 동일한 부분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위에서부터 보면은 이건 프로젝트 아이템이네요. 자, 그 다음 걸 보시게 되면은 자, 구조에 해당하는 것들. 그런데 보니까 구조와 자, 타이밍, 그 다음 뭐 동기와 실행 컨트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이 구조, 이 프로그램 흐름이라고 하는 하나의 카테고리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고요. 자, 다음은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형, 불리언, 문자열, 배열, 클러스터, 뭐 에라, 타임스탬프, 경로, 웨이브폼, 클래스, 베리언트, 비교, 데이터 값, 참조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숫자형 함수 카테고리 가보시게 되면은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 거하고 동일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랩뷰 NXG를 좀 사용해 보시면서 제공하고 있는 함수들이 어느 위치에 제공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수학에 가보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자, 수학과 관련된 다양한 함수들을 카테고리별로 모아놨고요. 자, 다음은 분석도 있네요. 비전도 여기 있네요. 비전 관련된 것도 있고. 자,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 관련된 인터페이스죠. 그래서 뭐 비자 함수도 여기 있겠고. 자, 다음은 데이터 통신. 그래서 뭐 Q라든가 알림자, 그 다음에 뭐 인터넷 관련된 거, 액터 프레임워크 관련된 것도 있네요. 자, 그리고 저장 관련된 거. 자, 파일 IO 같은 것도 다 여기에 있네요. 그래서 기존의 랩뷰하고 랩뷰 NXG하고 어떤 제공하는 함수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호 운용성이라고 해서 뭐 C나 .NET, OS와 그 다음에 뭐 VI 인터폴이 뭔지는 한번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어노테이션, 이건 주석 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게 미지정 아이템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따가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탭은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콘을 편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래서 뭐 이름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영어로 해도 되겠죠. 그래서 디폴트로 커넥터 펜은 이렇게 입력 4개, 출력 4개 이렇게 디폴트로 하시는 게 다른 서브 VI하고 이렇게 연결시킬 때 와이어가 뭐 계단 형태의 와이어가 생기지 않고 하기 때문에 기존 이 관습적인 형태로 이 커넥터 펜을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더하기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우선 좀 저도 찾아봐야 되겠지만 여기 보면은 수학에 가보시게 되면 숫자형이 있죠. 아니면 자, 여기 데이터 타입에도 숫자형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 불러볼까요? 자, 더하기 함수를 하나 불러오시겠고, 저도 이걸 처음 쓰는 거라서 단축키가 먹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스페이스 D가 먹는지. 안 먹네요. 안 먹네요. 자, 그러면 자, 입력해서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자, 상수고 컨트롤이잖아요. 자, 컨트롤 하나 만들겠고 또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란히 하겠고요. 자, 출력해서 자, 인디케이터 하나 만들게요. 좀 많이 낯서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 더하기 함수를 하나 만들었다고 하면 자, 컨트롤 2개와 근데 이것도 이름을 입력 1 그 다음에 입력 2라고 하겠습니다. 컨트롤 2개와 자, 인디케이터 하나가 생겼죠. 그러면 이때 패널로 한번 가볼게요. 자, 패널로 가게 되면 기존의 랩뷰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컨트롤이나 인디케이터가 프론트 패널에 표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랩뷰 NXG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컨트롤이나 인디케이터를 만들게 되면 프론트 패널로 가게 되면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3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미지정 아이템이라고 해서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생성된 3개의 컨트롤 또는 인디케이터에 대해서 직접 지정을 하라고 이렇게 노트를 줍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신 다음에 자, 입력 2를 불러오시고요. 자, 입력 2 불러오시고요. 자, 합계라고 해서 출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좋은 것 같아요. 기존의 랩뷰 같은 경우는 뭐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컨트롤이나 인디케이터를 만들게 되면 프론트 패널에 막 임의의 위치에 관련된 컨트롤이나 인디케이터가 배치가 되기 때문에 좀 핸들링하기가 좀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유용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입력 1을 딱 선택하시게 되면은 이쪽에 이 입력 1에 해당하는 부분의 속성과 관련된 아이템을 바꿀 수 있는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 같은 것도 여기서 바꿀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자리 맞춤을 저는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정렬을 하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입력 2도 선택해서 가운데, 합계도 가운데로, 이렇게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패널로 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기존의 랩뷰 같은 경우는 프론트 패널의 사이즈를 그냥 그 마우스로 드래그 해가지고 임의로 딱 잡을 수가 있었지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패널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어서 여기에서 임의로 윈도우 속성 같은 걸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소화 버튼 나는 하지 않겠다. 최대화 버튼도 최소화 버튼을 만들게요. 그리고 이 폭을 제가 임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2000에 1600으로 되어 있는데요. 폭을 250으로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게 작업 윈도우가 이렇게 좀 줄어드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자, 이 정도로 해볼까요? 그리고 높이는 300으로 해볼까요? 얘도 200으로 해도 되겠네요. 200으로 하고, 자, 그러면은 자, 프론트 패널의 사이즈는 대충 이 정도로 잡아줄 수가 있게 되었고, 자, 그리고 보면은 동작을 실행했을 때 이 랩뷰 편집기에서 표시할 거냐 아니면 새 윈도우에 표시할 거냐, 이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새 윈도우로 표시하겠다고 할 거고, 배경색도 쉽게 바꿀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이런 색깔로 바꿔볼까요? 그리고 실행 버튼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자, 한번 실행하고 끝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거를 자, 구조에서 화일 루프를 하나 씌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일 루프를 좀 씌우겠고요.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자, 컨트롤 하나 만들겠고요. 자, 그리고 랩뷰 NXG의 가장 큰 또 기능 중에 하나가 줌인 줌아웃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마우스 휠을 위로 올리면 이게 줌인이 됐거든요. 재밌죠? 그래서 이 랩뷰 NXG 같은 경우는 이제 줌인 줌아웃 기능이 이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기존의 랩뷰 같은 경우는 줌인 줌아웃 기능이 지원되지 않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자, 기존의 랩뷰 같은 경우는 이제 스칼라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하면은, 지금 랩뷰 NXG 같은 경우는 이제 벡터 방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줌인 줌아웃 기능이 가능하고, 자, 그리고 이 줌인 줌아웃 기능과 관련돼서 자, 보면은 파일에서 환경 설정에 가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확대 축소 컨트롤과 관련돼서 마우스 휠을 할 거냐 아니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할 거냐, 이걸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디폴트는 아마 이걸로 되어 있을 텐데 제가 마우스 휠로 그냥 바꿨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환경 설정을 좀 수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상태에서 자, 그리고 이제 화일 루프를 사용하시게 되면 항상 화일 루프 안에는 타이밍 함수를 넣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 이 프로그램 흐름 안에 기다림 함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불러오신 다음에 자, 생성에 상수를 해서 한 뭐 100ml를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자, 다시 패널로 가보시게 되면은 자, 정지 버튼을 하나 추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지정 아이템이라고 해서 정지 버튼이 하나 생겼고, 자, 이렇게 하고, 자, 이것도 선택하신 다음에 보이는 부분에서 라벨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할게요. 아직은 많이 불편하네요. 자. 이게 해보니까 이렇게 그 컨트롤이나 인디케이터를 이동하는 게 좀 불편해 보이거든요. 아직은.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별도의 윈도우에서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널에 가보시게 되면은 패널에서 새 윈도우로 할 거냐 아니면 랩뷰 편집기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 바로 동작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새 윈도우로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랩뷰 NXG에서 제공하고 있는 구성 요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기존의 랩뷰하고 랩뷰 NXG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이제 정기적으로 랩뷰 NXG에서 기존의 랩뷰에서 지원하는 함수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그 추가로 동영상 강좌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